자, 약육 강식, 자력 안보론이 이제 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조금 심각하게 해석이 필요한 국제사회의 문제가 일어났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 말입니다. 제가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을 좀 분석을 하고 다뤘는데요. 사실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면서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다?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젤렌스키를 비판한다라는 건 푸틴을 지지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수 우파로서는 젤렌스키의 입장을 사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미국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와 벤스가 뭔가의 작전을 짜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무례하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언론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핑계를 좀 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미국의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광물 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 상황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면요. 이유는 미국을 우방국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 결렬로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주 국방이다라는 거죠.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한번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될 때다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대 복귀가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이 여권의 지도부를 제외한 인사들이 지금 장애 집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체 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재세팅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의 복귀가 필요한 시점,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중 공개 설전으로 변질됐고,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고마운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그 회담이 끝난 후에 복도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도 손을 못 대게 내쫓는 충격적인 상황까지도 이 실시간 반영이 됐죠. 쉽게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 대륙에 어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그런데 옆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아우 당신 우리나라에 고마운 줄 알아. 옷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막 쪽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사실 벤스 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무대를 본인의 이제 어필용으로 좀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요 상황을 좀 넘기더라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쫓겨나가는 충격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을 했고요. 나토와 대서양 동맹이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내부에서도요, EU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국에게 우리 안보를 좀 맡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멍청했다. 자국에 대한 자력 안보론이 지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 1기를 지났다라고 하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 출신도 아닙니다. 사업가 출신이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딜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딜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빠르게 자체 핵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2배로 늘리겠다라는 단계까지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에 아프다 할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요 19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서 가지고 있던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영토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핵이 수천 개가 있었어요. 그 핵을 포기하는 걸로 우리는 종이 쪼가리로 안보를 약속받았다고요. 평화를 약속받았다고요. 영토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약속한 놈 중에 하나가 누구? 러시아가 침공을 해왔고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도 약속을 깼는데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국강병이라고 하죠. 내가 힘을 키워서 힘의 균형으로 나의 평화와 그리고 내 안전을 보장받겠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 땡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의 부재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 가서 이런 개무시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체 국방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죠. 방산업계에서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체 개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총알 하나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냐면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이 젤렌스키와 미국과의 회담 결렬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미국 무기 사면 안 되겠어. 왜? 미국 무기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총알도 미국 거를 사야 되고 미사일도 미국 거를 사야 되고 AS도 미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맘만 먹으면 이 젤렌스키한테 하는 거죠. 야, 너네들 총알 안 줘 해버리면 깡통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자체적으로 지금 국방 강화를 시키자 자국 안보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자체 생산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 빵 터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이가 이런 자체 생산력과 기술력, 방산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빙시 같은 게 간첩질 엄청 많이 했죠. 박선원이가 국정원의 휴민트 명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80장이 아니고 80만 장, A4 용지로 80만 장을 북에 넘겼다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말이죠. 국정원도 내부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주 국방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첩질을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윤석열 복귀를 지금 힘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좀 저쪽으로 갔는데 어찌됐든 딱 보면요. 한국도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군사를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3곳이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게 자동 개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회담 결렬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3위였습니다. 핵무기 보유가. 그게 국제사회 압박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핵 포기해라는 유인책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 각서를 썼던 겁니다. 94년에. 그런데 서방 강대국들이 안보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는데 그런 환상만 믿고 있다가 지금 러시아 침략을 제대로 막고 수도 키이우까지 공격을 받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게 전 세계 강대국들의 약속이
한낱 종이 쪼가리로 찢어 발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허망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수차례 공언을 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러시아에게 지금 침공을 당한 건데도 그런 상황이면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나토 가입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핵을 포기한 대가로 나라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와의 회담 결렬로 인해 가지고요, 그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면 폭발했습니다. 지금 70%까지 폭발했다라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냐면 미국 그래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니네들한테 이렇게 개무시 받을 바야 우리 죽을 만큼 싸우고 원 없이 싸우다가 죽겠어. 그래서 지금 응집력 장난 아니고 터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홀대받고 무시받은 젤렌스키가 이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그들의 또 생각을 달리하는 뭔가를 던졌기 때문에 이 국제연합, 그러니까 EU죠. 이후 유럽연합에서 다시금 뭔가 재편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이 처한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미동맹, 상호 방위조약 이거 하나 믿고 지금 미국의 개입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개입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개입했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가요. 이 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개입했다가는 뭔가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입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차단을 당하고 있다라는 식이지만 이미 파나마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접지 않으면 우리가 침공하겠어 라는 식으로 내정 간섭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요, 이 동맹, 혈맹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어떤 거 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브라더 이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사이지만 그래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한국을 트럼프가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주위의 참모진들도 한국을 잃으면 가장 다이렉트로 위험에 처하는 게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이 자국의 위험의 상황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또 미국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쉽게 나 안 해. 미군 철수시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직무 복귀를 시켜야지만 그 다음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책들이 만일에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한국의 위기 상황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상황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젤렌스키보다 더 홀대를 받았을 것 같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도 없었고 그 나라에 대한 가치조차도 없었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땅에 광물 자원이나 있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광물 자원이 없잖아요. 이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이 봤을 때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버려도 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끝까지 사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정말 협상력 대단하고요. 난세 영웅이 난다고 영웅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펼쳐냈던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붙였잖아요. 전 세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딱 한 군데예요. 우리나라예요. 한강의 기적. 기적이라는 걸 잘 붙이지 않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가질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막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딱이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 사고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와서 보면 영토 침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막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핵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는데 영원히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만은 없지 않냐. 일단 핵을 만들어 보자.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자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들의 반의 사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다시 우리가 위대해질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이 상황에서 미국 끌어당겨서 대한민국 방산산업 탑이죠. 세계 탑 폭발시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바로 껑축. 이 기세를 몰아서 대한민국의 핵 보유까지도, 핵 우산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버리면 재편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정치판에 뭐 욕심 좀 드러내고 운운하고 뭐 있고 사전투표제니 뭐니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그 다음 그레이트 해질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조건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약육 강식, 자력 안보론이 이제 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위대해질 겁니다. 대통령 부재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돌아올 겁니다. 더욱 강력해질 윤석열 2기를 기대해 봅시다. 김영희 TV였습니다.